네 번째는 크래프트맨십인데요. 크래프트맨십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공예가의 어떤 마인드, 크래프트맨십이라고 공예가의 마음가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크래프트맨십이라는 것은 어쨌든 완벽한 마감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자이너가 이 실제 제품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지 않는다는 데에서 우리가 이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공예가들은 직접 물건을 만들지만 우리 디자이너들은 결과적으로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을 어떤 소재를 써서 어떻게 가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마감이 나올지에 대한 목표를 디자이너가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샘플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공장에다가 혹은 제작하는 분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샘플을 보고 요것의 수준에 맞게 만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양산관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양산관리, 뭐 CMF 부서도 있고요, 대기업에는. 그래서 소재를 선택하고 그리고 색상을 선택하고 그리고 가공 방법과 조립 방법 같은 것들을 디자이너가 잘 계획해야 결과적으로 완성된 제품들이 완벽한 마감, 그리고 사용자들이 썼을 때 그 고급감과 만족감, 의도한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만드는 것은 미학과 마감의 완벽성을 갖춰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조형에 대한 거는 미학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마감의 완벽성은 사실 크래프트맨십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세부 마감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이거 다음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서로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선택하고 이거 눌리는 강도라든지 뭐 버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노브의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소재와 마감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마감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디자이너가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완성됐을 때 결과물을 이러한 크래프트맨십에서 결정이 되게끔 하는 거고, 소재, 폰트, 색상 등 모든 요소를 이해하고 다루어야 또 이것들을 가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고 있어야 디자이너들은 실제 완성된 제품이 의도한 대로,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용해서 디자인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목업을 만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디자인과 수업이 모든 수업의 결과물이, 기말 결과물이 목업을 만드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수업에서 하지는 않고 컴퓨터 모델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지만, 졸전에서만큼은 산업디자인과에서는 졸전 목업을 실제로 제작을 합니다. 학생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업체에다 맡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학생이 그것을 관리하면서 디자이너의 역할을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하더라도 우리가 목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게 이제 컴퓨터 모델링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렌더링을 해서 이것을 뽑아내는 것과 실제로 이것을 물리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한 큰 간극이 있습니다. 재료를 가공하고 그것을 실제로 조립하고 완성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어려워요. 마감을 잘 뽑아내기가 어렵고 그 과정을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 재료를 다루고 가공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우리 디자인과 학생들이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일부 소홀해질 수 있지만, 컴퓨터 그래픽을 쓰다 보면 소홀해질 수 있지만, 실제 양산 과정에서는 실제 실무 디자이너들은 그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재료학이라든지 아니면 색채학이라든지 아니면 가공 기법 같은 것을 공부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완벽한 이 결과적인 제품의 완성을 위해서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다룰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셰프 컬렉션 인덕션 얘기는 요 다음 얘기를 한다면 같이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요 5번째 얘기하고 또 같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째는 사용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배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저 센터드 디자인에 대한 개념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 디자인이라고 하는 행위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을 주는 분과
사장님이죠. 회사 사장님이 우리 제품 뭐 이걸 디자인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를 만들면 여러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게 이런 디자인을 우리가 맡길 테니 만들어 주세요. 디자인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그게 클라이언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용자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디자이너의 일이거든요. 근데 사용자는 우리가 직접 의뢰를 받거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직접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드라이기 디자인해 주세요. 그러면 디자이너는 이 사장님 얘기를 듣고 드라이기를 디자인하는 거지,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보통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디자인해야 되냐? 이 사장님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이어기를 쓸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 상황과 사용자는 이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 어떤 태도로 사용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용자에 대한 디자이너의 자세는 디자이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고, 이 특징이나 장점을 얘기하는 그 언어가 바로 User Centered Design, UC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항상 사용자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생각을 안 하나요? 왜 교수님 클라이언트 얘기는 안 하고 사용자에 대한 배려만 얘기를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왜 그 얘기를 6번 그럼 클라이언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냐? 저는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클라이언트는 우리에게 돈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이거나 인하우스 디자이너, 우리가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항상 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고쳐주세요. 이런 거 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좀 빼주세요. 아니면 이거 좀 단순하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는 그분들 말을 결국에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분들 말만 듣다 보면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점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용자를 마음속에 품고, 이 사장님 말씀은 옆에서 계속 하시니까 들으면서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항상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항상 생각해서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용자 조사 방법론, 조사 방법, 인터뷰 방법, 그리고 관찰 방법 등등을 터득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회사는 이 사용자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걸 듣지 말고, 아이디어에서 얘기하는 그 아이디어 메소드 카드에 그렇게 써있어요. 사용자가 자기가 한다고 얘기하는 거를 듣지 말고 직접 가서 사용자가 실제로 뭘 하는지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항상 물어보면 그냥 질문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면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답을 줘요. 실제 행위를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 하루에 콧구멍을 몇 번이나 파세요? 물어보면 보통 하루에 한 번도 안 파는데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그 사람을 관찰해보면 하루에 5번 이상 콧구멍을 팔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너 하루에 콧구멍 몇 번 파니? 물어보면 저 콧구멍 안 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루에 콧구멍을 10번도 넘게 파요. 근데 그것은 대답할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대답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용자의 마인드셋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관찰하거나 이런 방법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사용자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디자인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으며, 모든 디자인 결과물은 사용자의 만족도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 학과의 커리큘럼에는 사용자 조사 방법론이라든지 학과 프로그램에는 그런 수업이 따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기도 하고요. 대학원 수업에서는 어떤 UX 디자인 방법론, UX 사용자 리서치 방법론, 이런 방법론에 대한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서 좀 더 깊이 있고 사용자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좀 더 본질적으로 충족시키는 디자인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조형 능력, 크래프트맨십, 사용자에 대한 배려를 얘기했는데요. 제가 아까 삼성 셰프 컬렉션 인덕션 얘기를 좀 한다고 했는데, 이 셰프 컬렉션 인덕션이라고 하는 제품은 요 크래프트맨십과 또 사용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덕션이라고 하는 제품은 조형적으로 그렇게 색다른 그런 특이한 조형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납작한 판으로 이제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용성에 있어서 인덕션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의 사용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인덕션을 쓰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점이냐면 이게 과연 켜져 있는 건가, 이게 얼만큼 뜨거운가, 이거를 잘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손을 대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고양이가 이 터치 인터페이스 때문에 고양이가 올라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뜨겁게 열이 받아가지고 화재가 일어났다, 이런 뉴스를 가끔 보기도 하는데, 그러한 사용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 제품에서, 이 셰프 컬렉션 인덕션에서 몇 가지 지점을 이렇게 개선을 했어요. 어떤 점이냐면, 이 인덕션이 플랫한 부분이 굉장히 장점인데, 근데 이 터치 인터페이스를 넣어서 플랫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다가 뭔가를 끓였을 때 뭔가 액체가 흘러 넘쳐서 밑에가 젖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이 터치 인터페이스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터치 인터페이스에다가 보조적으로 이 다이얼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림으로써 굉장히 직관적인 조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 위에 뭔가 국물이 끓어 넘치거나 뭐 튀기거나 했을 경우 간편하게 닦으려면 이게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고정되어 있다면 이 틈 사이에 낀 그 더러운 음식물들을 어머니들이 닦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실 텐데, 이거는 그냥 똑 떼면 자석이 똑 떨어져서 우리가 장점으로 알고 있는 그 평면적인 인덕션의 그 외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떼서 닦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사용할 때 이게 얼만큼 뜨거운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 제품은 그래서 가상 불꽃이라고 하는 요 테두리에다가 프로젝션이 되는 LED 라이트를 달아서 이거를 이렇게 화력을 높이면 냄비에다가 이 불꽃 모양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줘서 얼만큼 화력을 쓰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마치 가스레인지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덕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크래프트맨십, 그러니까 마감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를 다루어서 어떤 이 재질, 이런 노브의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가상 불꽃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현한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 대한 배려, 이 사용성에 있어서 어떤 인덕션이 갖고 있는 사용상의 문제점들을 사용자들에게 이제 듣고 그 부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반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제품이 굉장히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5가지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좋은 산업 디자이너가 되려면 꼭 스케치를 잘 해야만 하나요? 네,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그럼 그림을 잘 그려야 되나요? 그림을 잘 그리면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학부형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입시를 안 하고 미대 입시를 미술 입시를 안 하고선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저희 과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그럼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없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디자이너가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 중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형적으로 스케치를 하고 뭐 만들기를, 또 꼭 그림이 아니라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5가지 능력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5가지가 골고루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는 거는 얼만큼 중요하냐라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로 예를 들면 5분의 1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림을 잘 못 그리면 사실은 저희 학교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은, 1년에 한 1000장 정도의 스케치를 제가 시키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학기에 500장씩 1000장을 하면 웬만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뭐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 정도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스케치를, 뭐 이게 이제 렌더링이 아니기 때문에 스케치라는 거는 어떤 형태를 그리는 기본 도형으로 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그리는 연습부터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미대 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아주 그림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없지 않냐. 그래서 스케치라는 거는 글씨 쓰는 것과 비슷하게 연습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예술가들의 어떤 멋있는 어떤 그림을 그리지 못하겠지만, 내가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제품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공간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려내는 데는
디자인 스케치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글씨 쓰는 것처럼 가능한 일이니 글씨를 조금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듯이 조금 그림을 더 잘 그리고 못 잘 그리고는 사실 나머지 4가지 능력으로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기획력과 조형 능력. 저는 그림 그리는 것보다 저는 만들기가 더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만드는데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재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찾아나간다면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4번째, 5번째는 사실 그림 그리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데 꼭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디자인 대가 중에 알레산드로 맨디니 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글씨 쓰듯이 디자인 스케치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기자기한 스케치를 마치 초등학생 같은 스케치를 하셨는데 이렇게 막 퍼스펙티브를 막 되게 막 화려하게 스케치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러나 그분이 만든 제품을 보면 정말 대단한 제품들이 많고 그림 실력이 꼭 디자인 실력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도 나쁜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그림을 조금 못 그려도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실기 전공으로 디자인과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스케치에 대한 스킬을 물론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는 그림에는 소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디자인 하고 싶다 그러면 디자인 하세요. 그 대신 다른 부분들을 특화를 시켜서 발전시키면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이런 말씀이 디자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